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국사의 길잡이 리얼히스토리의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조금 만만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분들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바로 뭐냐면 수치 체제를 깔끔하게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번 시간에 할 게 첫 번째가 여러분들 경제 들어갔으니까 수치 체제를 얘기할 건데 수치가 대동법, 영정법, 균형법 이거 설명해 주는 시간 아닌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이 조선 후기의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수치체제 있죠. 삼국시대부터. 이걸 한꺼번에 여러분들 다 정리를 드릴 거예요. 지금 교재에는 분명히 조선 후기 것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백지 같은 거 한 장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잘 받아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에서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들 까다로워하세요. 왜냐면은 단순 암기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흐름을 제대로,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뭐가 되냐. 오늘은 자, 주제 딱 하나, 수치체제 하나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립니다. 자, 세금이 세 종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되냐, 여러분들? 조세라는 게 있어요. 조세. 자, 근데 이 조세에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조세는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전세라고 합니다. 전세.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을 무슨 세라고 한다고요? 전세. 다시 한번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죠.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은 무슨 세라고 한다고요? 전세. 그렇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은 무슨 세라고 한다고요? 전세. 그렇죠. 자, 그렇다면 거꾸로 묻겠습니다. 전세는 어디다 부과하는 세금일까요? 땅.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대답하죠. 전세는 어디다 부과하는 세금이라고요? 땅. 맞아요. 한 번 더. 전세는 어디다 부과한다고요? 땅.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왜 강조했는지는 조금 이따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수업 마무리 부분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전세가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걸 모르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전세 땅에다 부과하다 보니까 이건 무엇이 필요하다? 토지대장이 필요하다. 그 토지대장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한다? 양안이라는 게 필요하다. 양안. 알겠습니까?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 이거 다 고려 때부터 한 번씩은 해왔었어요. 자, 공물 또는 공납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자, 공물, 공납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세금인데 정부에서 이 동네에는 특산물을 얼만큼 내라라고 딱 결정을 해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가 100가구가 산다. 근데 거기가 먹는 배가 많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정부에서 너희는 배를 100상자를 내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내면 되는 겁니까? 집집단 한 상자씩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집마다 똑같이 낸다 해갖고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호구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구세. 집집마다 똑같이 낸다라고 그래갖고 호구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이 호구세는요, 이걸 걷어가기 위해서는 그 동네 몇 집이 사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그 동네 몇 집이 사는지 알기 위해서 바로 호적이라는 게 필요해요. 호적. 호적. 지금 있는 호적이랑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역이라는 게 있으면 역. 군역과 요역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물론 나이가 조금 다를 때도 있습니다. 16세부터 60세까지 양인 장정 남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16세부터 60세까지 양인 장정 남자가 몇 명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양인 장정 남자가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 머리 숫자, 자, 인두세, 머리 크기가 아닙니다. 머리 숫자입니다. 알겠죠? 제가 크다고 해서 저 2, 3인분 내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머리 숫자에다가 매긴다고 인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가 있냐면 이거는 그 동네 그리고 그 집에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장정 남자가 몇 명 있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뭐가 필요하다? 호적이라는 게 필요해요. 호적.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조세는요, 양안이 필요하고요. 자, 공물은 호적이 필요하고요. 역은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역시 호적이 필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시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죠. 자,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여러분들 무슨 시대가 있다? 삼국시대가 있습니다. 삼국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시대가 있습니까? 통일신라 시대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고려시대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하죠. 여러분들 삼국시대에는 몇 세부터 아니 조세는 무엇에 따라서? 재산 정도에 따라서 걷어가는 거예요. 재산.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이, 그 다음에 재산이 적은 사람은 적게. 그 다음에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몇 분의 몇? 10분의 1을 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도 역시 10분의 1을 내게 해요. 이렇게 냈던 거예요. 수확량이 10분의 1. 그 다음에 공물, 공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삼국시대 보나마나 특산물입니다. 특산물이에요. 자,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특산물이 돼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도 마찬가지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들 특산물이 됩니다. 이거 똑같이 언제나 특산물로 내는 거예요. 특산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 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삼국시대에는 몇 세 이상? 15세 이상이면 된다. 그에 비해서 통일신라는 몇 세부터?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장정 남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도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 장정 남자가 끌려가는 거죠. 자, 요거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삼국 통일신라 고려에 무엇은 다 했다. 여러분들 조세, 공물, 역까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복잡해지는 게 언제부터 복잡해지냐? 조선 전기부터 여러분들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자, 조선 전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원래는 몇 분의 몇을 냈었다? 10분의 1을 냈었다. 10분의 1은 일결이란 토지가 최대 300두의 쌀이 나니까 대충 30두, 최대 30두까지 냈었다. 헌데 누가 나오셨습니까? 세종대왕님 나오셨죠. 세종대왕님 누굴 사랑하신다? 후궁 아니라고요. 아니, 후궁도 사랑은 하셨어요. 자, 하지만 어떻게 된다? 후궁보다 백성을 더 사랑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됐냐? 이분은 이거 많다. 해갖고 줄여주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나눠줬던 것이 바로 전분 6등법. 그 다음에 연분 9등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연분 9등법에 의해서 몇 도부터 최하 4도에서 최고 몇 도까지 20도의 세금을 4, 6, 8, 10, 12, 14, 16, 18, 20 거꾸로 내려가면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풍흉에 따라서 이렇게 9단계로 냈었다. 여러분들 다들 뭐 기억하십니까?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리라 믿어요. 자, 그리고 조선 전기에도 여러분들 특산물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특산물이에요. 자, 그런데 내는 특산물의 종류가 3가지 정도가 있었죠. 제일 먼저가 뭐가 있냐면 늘상 내는 곡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공. 늘상 내는 곡물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할 때 내는 곡물 뭐가 있었습니까? 별공. 그 다음에 임금 밥상으로 올라가는 거 바로 뭐라고 합니까? 진상. 지금이야 진상이 굉장히 싸구려고 재수없어 보이지만 이 당시 진상은 최고였죠. 임금 밥상으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어요. 무엇의 폐단? 방납의 폐단이라는 게 생겼다. 이 방납의 폐단 때문에 이 특산물 가격이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200배까지 오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해갖고 이이나 유성룡이 무슨 법을? 수미법. 원래는 정확한 명칭은 대공수미법입니다. 곡물 대신에 쌀로 거두자라는 뜻이에요. 구하기 어려운 특산물로 구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자? 쌀로 거두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자, 그랬었는데 자, 이 수미법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로 끝났죠. 누가 반대해서? 방납업자가 반대해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양반지주가 반대합니다. 아니, 수미법은 왜 양반지주는 왜 수미법을 반대했느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게 돼요. 알겠죠? 이런 게 있었다. 자, 그에 비해서 조선 전기에 또 이 역에 대해서는요. 원래는 뭐였습니까? 양인 개병이라는 거였어요. 양인 개병. 자, 양인 개병인데 군종이 2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양인 개병에서 나왔던 것이 첫 번째가 정군 또는 정남 또는 정병이라고 불렸던 인물들. 일명 어둠의 자식들, 현역들이죠. 자, 그리고 보인들은 보인 또는 봉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정군, 정남의 그 주둔 비용, 군대에 들어가는 비용 대주고 자기들은 군대 빠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군대 가기 싫다, 가기 좋다, 가기 싫어지게 되죠. 특히 뭐가 나온다? 바로 군역의 요역화라는 게 나와요. 군역의 요역화라는 건 바로 뭐가 되냐? 자, 군대라고 갔더니 뭐만 시키더라? 노가다만 시키더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군역의 요역화, 군대 더 가고 싶다, 더 가기 싫다, 더 가기 싫어지게 됐죠. 자, 군대를 이렇게 더 가기 싫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옵니까? 대타분해는 대립제. 그 다음에 뇌물 내고 빠지는 반군수포제. 자, 근세 경제 부분. 여러분들 조선전기 경제 부분을 보면 요거 다 나옵니다.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하더니 나라에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렇게 군대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그러죠. 그래갖고 나왔던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군적수포제. 또는 다른 말로는 군포징수제라고 얘기를 하죠. 군포징수제. 1년에 평균적으로 군포 몇 필만 갖다 바치고 2필만 갖다 바치고 더 이상 군대 와라 오지 마라 오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군적수포제 또는 군포징수제가 됐던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정리해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십니까? 다들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이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조선 후기 가서 또 난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 가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바로 조선 후기에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하나씩 정리를 하죠. 자,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일단 조세가 됩니다.